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고양이 백혈구 증가증 환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의뢰하게 된 이유는 WBC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뉴트로필이 6만 개나 됩니다. 소위 말하자면 익스트림 루코사이토시스가 있는 이런 환자인데요. 자, 이런 환자다 그러면 당연히 백혈병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백혈병. 뉴트로필이 증가가 됐으니까 이제 만성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만성 백혈병 가능성.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고양이의 경우라면은 하나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염증 때문에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약간 개소하고 조금 다르게 호중구가 이제 증가하는 게 급성 염증기에 잘 증가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치고 오르다가 그렇죠. 상당히 높게 증가가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거의 30만 개까지 증가하다가 예, 폐사가 된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급성기 잘 증가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확 치고 올라가지만 치료가 잘 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높게 유지가 되다가 이제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에서하고 다른 점은 약간 급성기의 증가하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 그 다음에 증가된 이후에 그죠. 증가된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이 좀 길다는 거,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도 좀 중요하겠고요. 네. 전체적인 이제 경향을 좀, 흐름을 좀 보는 거죠. 네. 자, 개에서는 이제 CRP라는 항목이 좀 도움이 됩니다. CRP, 급성 염증에서 빠르게 증가했다가 빠르게 감소하니까, 뭐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긴 하겠지만, 이제 어떤 질병, 심한 염증을 앓았던 경우에는 임상 증상이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뉴트로필이 높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좀 걱정들을 하시게 되는데, CRP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또는 감소되는 추세다 그러면은 이제 CRP 의미에 좀 더 가치를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RP의 변화를 잘 따라가시면 되는 건데, 이 백혈병, 개의 경우라면은 이제 만성 백혈병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RP는 잘 증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성 염증에는 당연히 증가했겠죠. 그 다음에 히스토리상에서 급성 염증이 있었던 환자라면은 올라갔다가 뭐 감소가 됐거나 뭐 그렇죠. 아니면 계속 높게 유지가 되거나 뭐 이런 패턴이 있을 테니까 감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이제 고양이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CRP 역할을 해줄 만한 값이 있는가? FSA가 이제 고양이에서는 이제 알려져 있는 급성기 반응 단백질이긴 하죠. 그런데 CRP하고 좀 달라가지고 CRP는 약간 한번 증가하게 되면 그 환자에 대해서 약간 책임을 지는 이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염증에 대한 상황 파악이 좀 가능하게 해주는데 SA 같은 경우는 고양이 같아 가지고 되게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개체에 대해서 좀 무심한 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성기 좀 증가가 되는데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끝나요. 무슨 얘기냐면 감소가 됐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참 고양이 이 환자에서 특히 이제 WBC 호중구가 증가된 경우에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 또 잠깐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CBC 장비에서 재생성 평가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좀 욕심 부리면은 IRF 같은 재생기에 대한 좀 고급진 지표가 제시가 되는 이런 장비가 있으면 좋긴 하겠죠. 자, WBC가 7만이고요. 빈혈이 중등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망적혈구가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좀 증가가 되긴 했네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뒤에서 한번 볼까요, 일단. 다른 검사 결과를 보면 빌리루빈이 살짝 증가가 됐습니다. 크레아티닌이 살짝 감소가 됐고, 보시면은 비위엔도 살짝 감소, 크레아틴도 살짝 감소된 거 보면은 BCS가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은 되긴 하네요. 네, 포스포러스도 살짝 감소가 됐는데 이제 포스포러스 감소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니까요. 간 효소 수치가 증가가 됐습니다. 네, 뭐 초음파 보셔가지고 뭐 초음파 에코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뭐 FNA 같은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FSA는 정상입니다. 정상. WBC가 증가가 됐는데 FSA가 정상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SA에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더 기대하지 마시고요. 도말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혈소판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뉴트로필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뉴트로필을 보면은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예, 밴드셀은 거의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밴드셀은 보이지 않고 세포들도 지금 뭐 적혈구가 이런 염색으로 염색이 된 거 보면 약간 좀 진하게 염색된 걸 감안했을 때 세포질의 양상도 그렇게 좀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비교적 해피한 상황. 우리가 이제 이 뉴트로필에 대해서 해피, 언해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해피하다는 얘기는 독성 변화나 이런 게 관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과분엽 호중구들이 종종 관찰이 되네요. 그렇죠? 과분엽 호중구들, 뭐, 스테로이드를 썼을 수도 있고, 염증의 좀 완화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예측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적혈구들이 연전이 좀 많이 됩니다. 아까 글로불린은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마 이제 정상보다는 글로불린이 좀 증가가 됐다가 또, 그쵸?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고양이에서는 이제 급성염증인 경우에 급성염증에서 글로불린 증가는 좀 빈번한 편이고 이로 인해서 연전도 잘 생기기는 하죠. 근데 자, 이렇게 도말표본도 봤지만 사실 뭐 CML인 경우에 어떤 이형성이 호중구에서 나타날 수 있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뭐 정상 뉴트로피라고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CML의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CML은 확진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모든 질환들을 언더라인 디지를 최대한 룰아웃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논리적인 비결로 보통 CML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골수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미성숙한 세포 블라스트 셀들이 증가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골수 검사도 크게 도움은 안 되고요. 뭐 치료적 감별이 결국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나 그 전에 일단은 환자를 최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고양이 환자에서는 이 히스토리 테이킹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CBC 케미스트리 검사에서 연속적인 변화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정보가 너무 부족하니까 환자 정보를 좀 얻어봤습니다. 얻어봤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일단은 이 환자는 이제 이세령의 스트레이 캣입니다. 스트레이 캣이고 TA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이제 복막 파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복막 파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척추에 골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골절 이렇게 이런 상태로 해서 아마 구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대증 처치가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정되어서 뭐 이 환자가 지금 이제 예, 장이 탈장도 있었는데 이 탈장 수술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여기서 19일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은 WBC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처치가 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이 환자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19일부터 지금 24일까지 데이터를 한번 쭉 보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WBC는 뭐 조금 감소하긴 했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감소했다가 높아지기도 했고 SAA는 처음에 5였다가 중간에도 5고 SAA는 전혀 이제 그 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요. 자, 빈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빈혈은 593만이어서 조금 진행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예, 좀 더 심화된 상태,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경우에 주목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세망격혈구입니다. 자, 세망격혈구. 제 강의를 이제 들어보셨던 분들은 알 텐데 고양이에서는 개보다도 이제 적혈구 수명이 짧은 것도 있긴 하지만 고양이에서는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빈혈이 있긴 하겠죠. 빈혈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비재생 빈혈, NRA, 비재생 빈혈이 있었을 텐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비재생 빈혈이 있다가도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면은 고양이는 빠르게 재생 빈혈로 전환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입원한 고양이다 그러면 한번 연속해서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상태가 좋아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 빠르게 하루 만에 비재생에서 재생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생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환자 상태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도 보시면은 이 의뢰된 데이터인데 의뢰된 데이터도 보시면 아까 앞에서 제가 세망적혈과 참고보험보다 증가가 됐다 그랬는데 이 환자가 이 세망적혈과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은 어때요? 상당히 활발하게
재생계가 자극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환자의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사실은 이날 시료가 의뢰된 이날도 재생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생성이 있다면은 일단은 컨디션이 좋아진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처음 구조되었거나 이렇게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마 재생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재생이 없었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 재생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컨디션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 이후에 쭉 모니터링을 해봐도 보면은 어때요? 점점점 그렇죠? 매우 활성화된 단계까지 미성숙한 적혈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이 환자가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 제가 추천드린 건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대증 처치를 이제 계속 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잘 회복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종종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고양이 때문에 염증 치료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염증이 좀 심한 염증 환자를 치료했을 때 WBC가 임상 증상이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뭐 백혈병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염증이 치료가 됐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뭐 만성 백혈병이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거 좀 개연성이 좀 낮긴 하잖아요, 그렇죠? 염증이 이렇게 있을 때는 항상 SAA도 있으면은 검사를 해보시면 좋긴 하지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미성숙한 적혈구가 잘 증가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에 따라서 이 장비에서는 이제 제공이 안 되지만 어떤 장비에서는 IRF, 그 다음에 LFR, 그 다음에 MFR, HFR까지 이렇게 지표가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IRF는 뭐냐면 IRF는 요 밑에서 MFR하고 HFR의 비율을 합친 값입니다. 보통 이제 요 값은 20% 한 30% 정도 선이기는 한데 재생이 활발해지게 되면 이 값이 더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밑에 지표를 봤을 때는 MFR하고 HFR이 증가가 되는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이 있기 전에 좀 더 민감하게 증가하는 게 이제 이런 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IRF가 제공이 되는 장비가 있다 그러면은 입원 환자 비재생성 빈혈이 있었던 입원 환자다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하루에 2번이라도 검사하세요. 그래가지고 없었던 재생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보시면은 환자 상태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유용한 지표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셨다가 고양이 환자를 평가하실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자료들은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이제 미리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카페 주소도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제 해석도 보시면서 한번 고양이 환자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